안녕하세요. 광노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이 나홀로 소송 변론길 참석편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이 나홀로 소송 진행 중이신 분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? 라고 여쭤보면 아마 뭐 서면 쓰고 이러시는 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지만 변론길 참석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일단 판사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 듣는지도 모르겠고 들어주지도 않았다.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들은 채 만채 하고, 또 판사가 너무 권위적으로 보여서 유축이 됐다. 그리고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등등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. 오늘 제 영상 한번 보시고 나면 판사가 이래서 이랬구나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제가 이 변론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복장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.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 사실 은근히 많으세요. 뭐 모자 쓰고 오시거나 추리닝 이제 입고 오시거나 슬리퍼 신고 오시거나.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판사님들은 뭐 모자 벗으세요, 점퍼 벗으세요,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판사들이 권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법정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칼정장 챙겨 입고 오거든요. 이게 판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법정 신성한 곳이라는 곳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, 법정에 참석하신다면 이제 법원에 들어가신다면 외투를 입고 계셨다면 미리 그 문 밖에서 외투 벗으셔서 팔에 거시고 모자 쓰셨다면 이제 벗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신분증 챙겨 가셔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막 안에 이제 대기하시느라고 앉아 계실 때 뭐 이제 다리 꼬고 막 팔짱 이렇게 끄시고 막 핸드폰 막 이렇게 하면은 법정 경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똑바로 앉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제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. 내가 내 맘대로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. 근데 그것 또한 그냥 신성한 법정에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판사님이 엄청 높은 분이어서 그 앞에서 깍듯하게 앉으라라는 것보다는 법정에 대한 예의이고, 그 아마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퇴정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도 또한 이런 예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혹시 불쾌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법정 내부에서 녹음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, 또는 이제 재판 진행 중에 휴대폰 전화가 울리거나, 또 법정에서 막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나 지금 법원 왔어 막 이러시는데,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이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거니까 혹시 이제 기분 조금 상하셨더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. 본격적으로 이제 변론길 참석해서 많이들 겪으셨을 상황, 첫 번째, 당사자 출석하셨나요? 앉으시죠? 몇 달 며칠자에 준비서면 내셨고요. 진술하실 거죠? 더 하실 거 있나요? 자, 그럼 다음 길. 와, 법원 갔는데 판사가 딱 요렇게만 얘기하던데요. 저 말할 기회도 안 주고, 제가 말하려고 했더니 서면으로 내시고요.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일단 첫 번째, 몇 월 며칠자 준비서면 제출하셨고 진술하실 거죠? 라고 판사가 묻는데 뭔 소리야?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뭘 진술해? 진술하라고? 제가 준비서면에 쓴 내용을 진술하라는 판사님의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언제 막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예, 진술하시는 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 있으실 건데,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신이 이 날짜에 제출한 서면을 이 재판에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도 괜찮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. 서면이 판단의 자료로 삼아도 되겠어요?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네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진술하실 거죠라는 게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하시면 그렇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좀 표현이 이상하죠. 진술하실 거죠. 그래서 변호사들도 똑같이 그냥 네 합니다. 판사님 얼굴을 뵈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죠. 이게 사실 사람이 글로 보는 것과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. 전화 통화하는 거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또 느낌이 다르듯이. 그래서 많은 당사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판사님께 기일에 출석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. 간혹 친절하신 판사님께서는 뭐 직접 하실 얘기 있으시냐고 묻기도 하고 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, 어떤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재판 시작부터 판결 선고까지는 짧게는 4, 5개월,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. 그리고 그날 법원에 가보시면은 보셨겠지만 엄청 많아요. 재판이 그 같은 시간대에도 막 재판 10개는 있고요. 판사님들이 통상 한 달에 100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하십니다.
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법정에 와서 기가 막히게 말을 판사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라도 판사님도 인간인지라 그 말씀하신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안 그래도 사건이 많은데 오늘 얘기를 듣고 바로 판결문을 쓰는 게 아니죠. 짧게는 4, 5개월, 길게는 1년 뒤에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기억이 난리 만무합니다. 그래서 판사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라는 거는 당신이 지금 얘기를 서면으로 남겨야지 우리가 이걸 토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라는 취지예요. 그러니까 판사가 내가 말도 못하게 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,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우리 판사님들은 공무원입니다. 그래서 매년 2월이 되면 인사 시즌이어서 재판부가 변동이 됩니다. 판사님들도 발령에 따라서 이 재판부에 있다가 저 재판부로 옮기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내가 출석해가지고 오늘 이 판사님께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렸어도 이 판사님이 인사이동으로 가버리시면 이 새로운 판사님은 전혀 모르십니다.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고 알 수 없겠죠. 그 순간에 내 감정 전달이 전혀 안 되겠죠. 새로 오신 판사님께는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신 얘기일수록 아무리 법정에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꼭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, 그래서 판사님들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.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또 궁극적인 의문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변론기를 꼭 참석해야 돼요? 참석 안 하면 안 되나요? 변론기일은 참석하셔야 됩니다. 당사자 소송이면 꼭 참석하셔야 돼요. 참석 안 하셨을 때 사건 승패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법정에 나가셔서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사건을 이기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. 판사님께서 은근히 팁도 많이 주시고요.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 이걸 보충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요. 이게 법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. 그럴 때는 이게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사건 난이도가 꽤 높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일정 부분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통상 어떤 재판부에서는 원고 주장 요지가 뭐예요? 그래서 피고 주장 요지가 뭐예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그렇지만 거의 이제 드문 경우고요.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판사님들은 몇 월자 준비서면 진술하시고요. 더 할 거 있으신가요? 거의 이 정도로 진행이 되니까 미리 그래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변론기일 참석 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. 혹시 기일 참석 전에 이게 너무 궁금한데?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하죠?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